커피 한 잔을 들고 판타지 소설을 소개하려 데스크에 앉았다. 자, 그럼 당대 한국 문학의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첨예한 작가들과 함께하는 현대문학 핀 시리즈 소설선 25번째 책 출간. 이 책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당대 한국 문학의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첨예한 작가들을 선정, 신작 시와 소설을 수록하는 월간 현대문학의 특집지면 현대문학 핀 시리즈의 25번째 소설선. 이영도의 시야와 칸타의 장마트 이야기가 출간되었다. 1998년 드래곤 라자로 한국 판타지 문학의 시작과 중흥을 알림과 동시에 22년째 대체 불가능한 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영도의 이번 신작은 2019년 현대문학 9월호에 발표한 소설을 퇴고에 내놓은 것이다. 인류의 욕심이 자초한 멸망, 오염된 땅, 폐허가 된 세상.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류 부활의 꿈. 드래곤 라자 퓨처워커 등 한국 판타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이영도가 오버 더 초이스 이후 2년 만에 새 장편 소설 시야와 칸타의 장마트 이야기를 내놓는다. 주제의 무거움과 장대한 스케일, 다양하고 새로운 종족들의 끊임없는 출현 등으로 2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독자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온 이영도는 이번 작품에서도 등장인물 간의 대화 속의 압축과 생략, 은유와 환유, 숨막히는 핑퐁식 대화로 이영도식 농담과 유머를 아낌없이 사용하며 소설 읽는 재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폐허가 된 세상에서 다양한 환상종들과 경쟁하고 또 때로는 공존하며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남은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 토양은 오염되었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땅에 살아남은 인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쥐를 잡겠다고 설치한 덫에 요정이 걸렸다. 그 요정을 향해 식용이야, 아니야. 묻는 19살 소녀 시야와 칸타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헨리 동물원에서 살고 있다. 헨리는 동물원 거주자, 인간들이 부르는 드래곤의 이름이다. 동물원 거주자, 인간들은 무언가를 원할 때 헨리에게 거래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헨리에게 배운 선조 인류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것들을 담아놓은 인류의 보물이자 정수들을 담아놓은 노래와 시를 완벽하게 외워야 한다. 그러나 헨리에게 거래를 요청하는 인간은 시야뿐이다. 자칫 실패하면 잡아먹히는 운명에 놓이기에 섣불리 도전할 수 없으며 오직 시야만이 그 노래와 시들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다. 마트에서 처음 일어섰다 하여 마트라 불리는 인간들, 인류 부활을 꿈꾸며 아이를 낳고 종자를 모으고 파종할 오염되지 않은 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종족과의 전쟁도 불사하는 마트들, 그들을 이끄는 마트키는 시야에게 마트로 와 아이들에게 노래와 시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지만 시야는 번번이 거절한다. 인류 부활의 가능성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시대, 이런 땅에서 아이를 낳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야의 믿음은 데르긴의 출현으로 더욱 확고해진다. 요정 데르긴은 불치병으로 선망에 빠진 사람이 보는 환각, 멸망을 앞둔 인류가 보는 환상종으로 인류 멸망이 정말 머지않았다는 증거였다. 데르긴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칸타는 마트에서 일어나는 일들, 곧 인류의 역사를 목격하고 기록하기 위해 헨리 동물원을 떠나 마트로 간다. 그러나 칸타가 마트로 간 이후 간다르바는 마트를 공격하고 시야는 칸타의 안위를 걱정하며 마트로 향한다. 데르긴의 도움으로 만든 사랑의 묘약을 들고 칸트를 찾아간 시야. 자신의 탄생은 부모의 쾌락의 결과물이며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생각하며 사랑을 믿지 않던 시야는 망설임 끝에 칸트 앞에서 사랑의 묘약을 삼킨다. 시야의 예상과 달리 카파 종족과 동맹을 맺은 마트는 간다르바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야는 난 너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한 뒤 데르긴을 칸타에게 넘긴다. 하나의 전쟁은 끝이 났지만
시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는 다시 출발점에 선다. 마음속 깊이 절망과 좌절, 체념을 내재했던 시야. 자신의 출생을 부정하고 존재 자체를 회의했던 시야에게 사랑의 묘약은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것인지, 인류 멸망의 강력한 증거였던 유정을 시야는 왜 자신의 어깨에서 내려놓은 것인지, 깨끗한 토양을 확보함으로써 무모한 부활 의지라는 혐의에서 벗어난 마트퀸의 합류 요청을 이제 시야는 어떤 변명으로 거절할 것인지, 또는 못 이기는 척 합류할 것인지, 인류 부활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지. 시야와 칸타의 장마트 이야기는 인류 멸망의 시대,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에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사람들과 죽음을 앞둔 인류의 선망이 불러낸 환상종들이 벌이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그린 소설이다. 시야와 칸타의 장은 환상에 대한 질문이다. 그렇기에 이 작품의 대답은 모든 부분에서 양가적이다. 시야가 마신 사랑의 묘약은 형태론적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혼란스러운 환상이었으며, 그러한 환상을 마신 시야의 말은 대답이라기보다는 질문인 셈이다. 책 속의 캐릭터를 조금 표현해본다. 시대 및 공간적 배경, 인류가 멸망해가는 시대, 방사능 등으로 폐허가 된 땅, 죽어가는 인류는 환상종을 봄. 이 소설에 등장하는 드래곤, 유정, 간다르바, 카파 등이 환상종. 시야, 19살의 여자 사람. 드래곤에게서 인류의 노래와 시를 배워 드래곤과 유일하게 대화가 가능한 사람. 인류 부흥에 부정적이어서 칸타에게 마음이 있으나 표현을 하지 못한다. 칸타 10대 후반의 남자 사람. 기록자 또는 예술가. 더 이상 기록할 것 없는 드래곤의 동물원 보호에서 벗어나 마트무리에 합류한다. 시야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알지 못한다. 아헨나이즈, 나이 미상의 드래곤. 헨리 동물원의 주인이자 헨리 동물원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보호자. 시야에게 인류의 노래와 시를 가르친다. 마트퀸, 나이 미상의 여자 사람. 마트의 지도자. 날개옷을 입고 날아다닌 인류 부흥의 목표이다. 인구수를 늘리고 이들을 먹여 살릴 땅이 필요해 전쟁도 불사한다. 시야에게 합류를 제안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데르긴, 나이 성별 미상의 요정. 죽어가는 인류가 마지막으로 본 환상종. 사랑의 묘약을 만든. 이 소설에서는 설명자 역할을 한다. 월간 현대문학이 펴내는 월간 핀 소설, 그 25번째 책. 현대문학 핀 시리즈는 당대 한국 문학의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첨예한 작가들을 선정, 월간 현대문학 지면에 선보이고 다시 단행본 발간으로 이어가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선보이는 단행본들은 개별 작품인과 동시에 6명이 한 시리즈로 큐레이션된 것이다. 현대문학은 이 시리즈의 진지함이 핀이라는 한어에 섬세한 경쾌함과 아이러니하게 결합되기를 바란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 소설서는 월간 현대문학이 매월 내놓는 월간 핀이기도 하다. 매월 25일 발간할 예정인 후속편들은 내로라 하는 국내 최고 작가들의 신작을 정해진 날짜에 만나볼 수 있게 기획되어 있다. 한국 출판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셀러리북 개념이다. 현대문학 아티스트 구본장. 현대문학 핀 시리즈는 아티스트의 영혼이 깃든 표지 작업과 함께 하나의 특별한 예술 작품으로 재구성된 독창적인 소설선, 즉 예술 선집이 되었다. 각 소설이 그 작품 바다의 독특한 향기와 그윽한 예술적 매혹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소설과 예술, 이 두 세계의 만남이 이루어낸 영혼의 조화로움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아티스트 구본창도 알아본다.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독일 함부르크 조형미술대 사진 디자인 전공, 디플롬 학위 취득. 국내외 40여 회 개인전.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필라델피아 박물관, 보스턴 미술관, 휴스턴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리움 등 다수의 박물관의 작품 소장. 작품지 판기라트 숨탈백자. 일본 울도스 공명의 시간을 담다 가 있다고 한다. 이 책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한다.